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옆에서 누가 한숨 한 번만 쉬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요. 사무실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에 이가 꽉 물립니다. 카페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 받으면 내일도 아닌데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친구가 별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집에 와서 이불 속에서 세 번쯤 다시 재생됩니다.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즐거운 자리였는데도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음날 아침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왠지 회복에 하루가 더 필요해요. 남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런 것 같고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열의 아홉은 이렇게 반응해요.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좀 무던하게 살면 안 돼? 그 정도는 다들 그냥 넘어가잖아. 이 말을 평생 들어온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한국에서 예민하다라는 말은 거의 욕처럼 쓰여요. 유난 떤다, 까탈스럽다, 약해 빠졌다, 회사 생활 힘들겠다. 이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듣다 보면 본인도 속으로 계속 반복하게 돼요. 나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이래서 누가 나랑 같이 살아주겠어. 그러면서 덜 느끼려고, 둔해지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를 씁니다. 웃음 지어 보이고 괜찮다고 말하고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남들 다 괜찮은 듯이 행동하죠. 근데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뇌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덜 느끼게 설계된 뇌가 아니라 더 느끼게 설계된 뇌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민한 건 결함이 아니에요. 뇌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요. 고쳐야 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fMRI로 예민한 사람의 뇌를 찍어봤더니 이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 뇌가 세상에 꽤 많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약 20%, 5명 중 1명이에요. 심지어 100종이 넘는 동물한테서도 같은 기질이 발견돼요. 수만 년 동안 진화가 안 지운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왜 그런 건지, 덜 예민해져라라는 조언이 왜 처음부터 틀린 조언이었는지 원숭이 무리 속에서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한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 안에 한 원숭이가 있는데 다른 원숭이들이랑 좀 달라요. 나뭇가지 하나가 스치는 소리에도 고개를 먼저 돌리고요. 바람 방향이 바뀌면 온몸이 먼저 굳습니다. 무리가 막 이동하기 시작해도 이 원숭이는 잠시 서 있어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처져요. 다른 원숭이들이 말합니다. 또 저러네? 유난 떤다. 절에서 먹이도 친다. 심지어 겁쟁이라고 부르는 무리도 있어요. 이 원숭이 본인도 답답해요. 남들처럼 그냥 막 움직이고 싶은데 뇌가 허락을 안 해요. 소리가 들리면 멈춰서 확인해야 하고 누가 한숨 쉬면 왜 그러는지 분석해야 돼요. 덜 느끼려고 해도 안 돼요. 자기 뇌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주변에서는 이 원숭이를 수정하려고 해요. 계속 달라지라고 말해요. 근데 이 원숭이는 속으로 이미 알아요. 나는 이 뇌를 들고 태어난 거야. 자, 여기서 과학자 원숭이들이 궁금해졌어요. 진짜로 이 원숭이 뇌 안에서 뭐가 달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뇌를 찍을 수 있는 장치 안에 원숭이 18마리를 차례로 넣고 실험을 했어요. 2014년에 에이스 비도라는 연구자가 이끈 유명한 연구예요. 이 실험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요. 사진 한 장이에요. 사랑하는 원숭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요. 단순하죠?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보통 뇌는 그 사진을 보면 반응해요. 감정 처리 영역이 약간 펴지죠. 근데 예민한 뇌는 같은 사진을 보는데 뇌가 훨씬 더 많이 켜졌어요. 상대의 감정을 읽는 영역, 상대의 표정을 따라 시뮬레이션하는 영역, 주의를 집중하는 영역, 의미를 부여하는 영역까지 한꺼번에 불이 들어왔어요. 같은 사진을 보는데 뇌 안에서 처리하는 정보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연구자들이 비교해 봤더니 예민한 뇌가 활성화된 영역의 넓이가 보통 뇌의 두세 배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2배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사진을 바꿔도 결과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의 슬픈 표정을 보여줘도 예민한 뇌가 더 강하게 반응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얼굴인데도 뇌가 그 감정을 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내 가족이 슬퍼할 때 반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며 가며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슬픈 얼굴에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민한 뇌의 진짜 구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민한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그 사람 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같은 회의실에 앉아서 같은 회의를 들어도 이 뇌는 동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끝의 0.5초 망설임, 공기의 긴장도, 누군가의 한숨까지 전부 받아들이고 처리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정보의 10개를 받는다면 이 뇌는 30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빨리 지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당연한 거예요.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풀가동한 결과예요. 배터리를 다 쓴 거죠. 여러분이 저녁 먹고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보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루 종일 돌아간 뇌가 식히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희귀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20%, 5명 중 1명이 이 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꽤 높은 확률로 계세요. 심지어 연구자들이 과일파리부터 물고기, 새, 개, 고양이, 말까지 조사해봤더니 100종이 넘는 동물에서 똑같은 기질이 관찰됐어요. 어느 집단에 들어가든 다수는 무던한 개체고 소수는 예민한 개체예요. 이 비율이 종을 넘어서 비슷하게 나와요. 만약 이게 단순한 결함이었다면 진화가 벌써 지워버렸을 거예요. 수만 년을 살아남았다는 건 뭔가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그래 그런 뇌가 있구나 정도예요. 근데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예요. 이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예민함에 대해 들어온 모든 조언이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민한 뇌는 결국 나쁜 걸 더 많이 느끼는 뇌잖아. 그럼 손해지. 이게 상식처럼 돌아다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연구를 더 깊게 들여다봤더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민한 뇌는 나쁜 것만 더 많이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것도 더 많이 느끼는 뇌였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보통 사람보다 몸이 더 먼저 반응해요. 해질 무렵 하늘을 보면 숨이 더 깊어지고요. 행복한 순간이 보통 뇌보다 훨씬 더 오래 몸에 남아요. 친구의 목소리 톤이 0.5초 달라진 걸 잡아내서 하루 종일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들과 반대로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뇌라는 거예요. 같은 회로가 양쪽으로 작동하는 거죠. 무리 안에서 누가 한숨을 쉬면 가장 먼저 가슴이 답답해지는 원숭이가 누가 웃는 걸 보면 가장 먼저 가슴이 따뜻해지는 원숭이예요. 나쁜 걸 증폭해서 받는 뇌는 동시에 좋은 것도 증폭해서 받는 뇌예요. 이건 두 개의 뇌가 아니라 같은 하나의 뇌가 가진 특징이에요. 감도가 높은 오디오 장비 같은 거죠. 잡음도 더 잘 들리지만 좋은 음악도 더 선명하게 들려요. 스피커 볼륨을 줄이면 시끄러운 소음은 줄어들지만 좋아하는 곡의 섬세한 악기 소리도 같이 사라지잖아요. 볼륨을 줄이는 게 답이 아니에요. 좋은 곡을 틀어주는 게 답인 거예요. 여기서 심리학자 제이벨스키라는 사람이 내놓은 이론 하나가 등장해요. 그가 말한 게 바로 차별적 감수성 이론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좋은 환경에 있든 나쁜 환경에 있든 비슷하게 살아가요. 벨스키는 이런 사람들을 민들레라고 불렀어요. 민들레는 아스팔트 틈에서도 피고 들판에서도 피잖아요. 어디서든 살아남아요. 튼튼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엄청 크게 받아요. 나쁜 환경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상하고 망가지는데 좋은 환경에서는 민들레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핍니다. 벨스키는 이런 사람들을 난초라고 불렀어요. 난초는 아무 데서나 안 펴요. 습도, 온도, 빛, 흙, 조건이 맞아야 피거든요. 식물원 가면 난초만 모아놓은 온실이 따로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까다로우니까요. 근데 조건이 맞으면 민들레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색이, 모양이, 향이 완전히 달라요. 느낌 오시죠? 예민한 뇌가 바로 난초예요. 나쁜 환경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맞아요. 근데 좋은 환경에서는 가장 크게 피는 것도 이 뇌예요. 실제 연구로 확인된 것도 많아요. 예민한 사람한테 심리 상담을 시켜봤더니 보통 사람보다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컸어요. 같은 치료를 받아도 변화의 폭이 더 큰 뇌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예민한 아이가 학업 성취나 정서 안정에서 민들레 아이보다 더 높게 나온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같은 아이가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서 자라면 보통 아이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고요.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뇌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게 말하는 건 결국 하나예요.
여러분이 고쳐야 한다고 들어온 그 예민함이 사실은 여러분한테 가장 큰 무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맞아야 해요. 나쁜 숲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원숭이가 아니라 좋은 숲으로 옮겨간 원숭이일 때 이게 터져요. 그러니까 덜 예민해져라라는 조언이 처음부터 틀렸던 거예요. 이 뇌한테 둔해져라라고 하는 건 감도 높은 오디오한테 소리 좀 덜 들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돼요. 더 많이 느끼게 설계된 뇌한테 덜 느끼라고 명령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하냐? 뇌가 아니라 환경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동안 여러분한테 쏟아지는 자극의 청량을 인식하세요. 점심에 시끄러운 식당에 앉아 있다가 오후에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 그거 의지력 부족이 아니에요. 뇌가 풀가동한 결과예요. 그걸 알면 움직임이 달라져요. 사람이 빠지는 시간에 밥을 먹거나 이어폰을 챙기거나 회의 후에 혼자 10분 앉아 있는 시간을 일정표에 넣거나 연료가 남들보다 빨리 닿는다는 걸 인정하면 연료를 관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쉬지 않고 달릴 때 내가 쉬어야 한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연비가 다른 차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비로소 지치지 않고 하루를 끝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리를 고르세요. 이 뇌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자리를 고르는 게 가장 강력한 전략이에요. 소음이 적은 곳,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감각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 덜 예민해져야지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하지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뇌를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난초는 화분 자체가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회사를 옮기는 건 큰 결정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도 돼요. 집에서 가장 조용한 구석을 내 공간으로 정해두기. 매주 한 번은 혼자 있는 시간 확보하기. 같이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 만나는 빈도 줄이기. 작은 자리에 변화가 쌓여서 큰 자리에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감도를 쓰세요. 버리려고 하지 말고요. 이 뇌는 무리 안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뇌예요. 회의에서 누가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걸 잡아내는 거. 친구가 평소랑 다른 느낌인 걸 먼저 알아채는 거. 아직 말로 안 나온 문제를 공기에서 먼저 읽는 거. 이게 전부 이 뇌의 능력이에요. 예민해서가 아니라 섬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상담, 디자인, 글쓰기, 연구, 돌봄, 예술, 교육 같은 일은 이 감도 없이는 안 돼요. 사실 주변 분위기를 먼저 읽고 분위기를 수습해주는 사람, 무리에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게 대개 이 뇌를 가진 사람이에요. 무리는 이런 원숭이를 겁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무리 전체의 더듬이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인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난초는 민들레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난초한테 왜 아스팔트에서 안 피냐고 혼내지 않아요? 혼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피는 게 난초의 정상 상태예요. 여러분이 느리게 결정하는 것도, 회식 뒤에 하루 종일 피곤한 것도, 남의 기분이 먼저 보이는 것도, 좋은 영화 한 편에 며칠간 마음이 남는 것도 전부 정상이에요. 이 뇌의 작동 방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면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답해보세요. 내 뇌가 지금 남들보다 두세 배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요. 고장이 아니라 풀가동이에요. 말로 안 해도 됩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말이 더 이상 여러분을 찌르지 않아요. 사실 원숭이는 우리 모두예요. 그리고 아까 무리맨 뒤에 서서 바람 방향을 가장 먼저 읽던 그 원숭이, 무리가 유난 떤다고 부르던 바로 그 원숭이, 그게 아마 여러분일 거고요. 좋은 숲을 만나면 이 원숭이가 누구보다 크게 피어나는 걸 본인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 채널은 왜 나는 이러는 걸까? 그 질문을 원숭이대로 풀어드리는 곳이에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원숭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